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새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전하란 후보님과 같은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은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몇몇이 보여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제는 이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당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정치는 낯선 그런 정치이고 또한 이질적인 정치 행태거든요. 네. 자, 당대표 선거에서 역대 높은 투표율이 나왔었죠. 52.93%. 김용남 의원님, 결국에는 결선 없이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뭐 50% 넘을 거다, 투표율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 결선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난주에 보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보통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조직력의 강점을 가진 후보가 그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다. 투표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해진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높은 요인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때 모바일 투표를 경험한 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이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전에 아마 결선 없이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표가 가동하지 않고 50% 넘는 그 투표율이 나올 경우에 특정 후보의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55%를 넘어가게 된 건 지난 2021년 11월 초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그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때 당원 투표율이 64%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을 봤어요. 이제 언론기관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대략 4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근데 과거 당내 경선을 되돌아보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당원 투표는 1, 2등 간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마지막에 막판에 결집하나요? 결집도도 있고 또 당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죠. 그리고 이런 뭐 합동연설회 같은 행사를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표가 조금 더 결집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대통령도 참석을 했잖아요. 전당대회 때.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2달 전에 예고된 행사였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를 좀 살짝 넘기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대로 김기현 후보가 52.9% 정도의 지지율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죠. 얼마 전에 선거를 치른 지는 1년 됐습니다만 5월 9일 날 출범한 이후로 10개월 정도 된 신생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에게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다. 그것이 이 전당대회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고위까지 완벽하게 지금 친윤 체제로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당원들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줬다. 김용남 의원의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출범을 했지만
사실 소수 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여당이 되더라도 소수 여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서부터 통과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한 번도 제도와 법으로 통과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말하자면 영향력이 하나도 미친 분야가 없었고, 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삐끗하고 또 떨어지는 과정을 놓고 보니까 당내 갈등이 또 한 몫이었단 말이죠. 네. 이준석 대표의 갈등 때문에 당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번만큼은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의석 수상 총선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당내에서 당대가 원팀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잘 살림을 꾸려서 총선에서 평가받아서 다수당 한번 대봐라. 네. 그쪽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여러 가지 투표 용인이 있었겠지만 이른바 변화를 바라는 투표 형태도 있었고 네. 개혁을 바라는 투표 형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1년간 당과 정말 한 목소리 내가지고 네. 원팀으로 가라는 조직 투표가 힘을 발휘했던 거고 네. 그 역할이 마지막까지 좀 바람이 불어서 투표율은 높았지만 결국은 조직 투표에 대한 담긴 염원은 대통령과 당이 정말 파열은 내지 말고 한 1년간 가봐라. 그래서 성과를 내서 총선에서 이겨서 거대 여당이 돼서 한번 법안 추진해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한민수 대표님 그렇게 평가를 한 민주당의 어떤 속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 아시면서 이제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대표가 돼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좀 반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네.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는 바로 축하하고 민생을 같이 논의하자는 예. 메시지를 냈고 우리 이제 수석 대변인께서는 당일날 지금까지 이제 여전히 지금 안철수 후보나 아니 이제 의원이죠 황교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당무 개입에 관련해서 고발 조치도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당 내부에서까지 벌어진 대통령실 윤심 당무 개입,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 일이죠. 이건 아마도 나중에라도 우리 정권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사회에 있어서도 큰 오점이 될 거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수석 대변인이 짚어준 거고요.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확실하게 저는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 김기현 당대표를 보고 찍은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께 좀 바라고 싶은 거는 115석은 뭐 민주당보다는 적지만 소수 여당이라고 하기에는 의석수는 적지 않습니다. 국회 3분의 1 이상인데 지금까지 제가 또 국회에 있어 보기도 했고 지금 당 대변인도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집권하고 1년 동안 뭘 하고 싶어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도 그렇고 정말로 원하면은 얘기를 해야죠. 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말 그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고 진짜 좀만 들여다보면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네. 국회의장 수정안을 2번 모두 수용한 정당이 우리 당이고 네. 반대한 정당이 국민의힘이거든요. 나중에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허송세월 하셨으니까 네. 새 당대표 뽑히셨으니까 이제 정말로 민생 챙기는 아까 김기현 당대표님 하나도 둘째 셋째도 뭐 민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민생 챙기는 여당 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김기현 대표를 뽑았을 것이다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년 이제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부총장님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뭐 두 번째 대결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연포탕을 얘기하셨지만 네. 당직 인선을 하는 거 보니까 연포탕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친인계로 되고 내년 총선까지 가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 1년 동안 어떻게 입법을 통해서 개혁도 하고 그 말씀하신 3대 개혁도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되시니까요.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국민 통합, 네. 협치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실종이 됐습니다. 그 정당 간의 대결과 정말 극한 대결로 치닫는 이 속에서 민생이 실종됐는데 이제는
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협치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윤 체제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자칫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심판받지 않게 잘해야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죠. 네. 특히 뭐 경제 문제가 됐던 외교 안보 관련해서 심판론이 일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잘 돼도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돌아가고 안 돼도 그게 당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뭐 남 탓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는. 대통령도 네. 그런 구도로 만들고 싶었던 아니 거 왜 아닐까요? 뭐 본인 네. 책임하에 이제 국정도 이끌어 나가고 내년 총선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당이 지금 115명의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원외 인사들까지 네. 하면 꽤 큰 정당이고 역사도 깊은 정당입니다만 네. 국민의힘에서 한 가지의 목소리만 나와야 되느냐 그건 조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스펙트럼도 넓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네. 포용력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더 단단하고 큰 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국민의힘 홍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